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일이긴 합니다만 법원 행정처의 문건 추가 공개 어제 시간이 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문건 410개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228개 중 중복된 32개를 제외하고 196개 문건을 공개했어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요? 판결에 대한 것, 국회에 대한 것, 청와대에 대한 것, 언론사에 대한 것 각가지인데 모두가 깔때기처럼 한 군데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한 군데가 어디예요? 상고법원 통과. 예. 그러니까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현안들을 거론하면서 공략 포인트를 제시하더라고요. 이게 19대 국회 때 하고 20대 총선 때가 주로 배경입니다. 네. 예컨대 TK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 공략 포인트로 노후화된 대구 법원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 이런 게 들어있었고 네.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이 의원들은 특정 사건을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등 재판 민원이 많다. 적시돼 있거든요. 예. 약점을 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민변이 상고법원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 문건도 통진당 후속 대응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한 공세를 늦출 움직임이 없는지 동향 파악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민변이 통진당 그 해산 사건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들은 파악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좀 사실하고 다르거든요. 예. 그런 것. 그리고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는 주요 라디오 프로그램들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도 이제 적시돼 있었습니다. 예. 이런데 누가 출연한다든지 출연자에게 상고법원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하게 한다. 네. 이런 전략들. 예. 그리고 좀 엉뚱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엉뚱한 거요? 위에 말씀드린 것도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한 일이라 치고 그거야. 네. 엉뚱한 건 예를 들어서 20대 총선 직후에 민주당 의원 성향 분석, 친노, 친문, 비문 이런 식으로 쫙 분석을 해가지고 이 문건이 대선 전에 쓰인 것들인데 누구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 최측근이다 이런 것들 예. 누구는 실세인데 누구는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근데 이것도 제가 말하자면 이쪽 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하고 다른 것들도 많고 참 이게 판사님들이 법원 행정처 책상에서 이런 풍문 같은 걸 조합해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쓰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196개 문건 다 공개한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한 3건은 또 제목만 나오고 내용은 없다면서요. 그게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안 했는데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더 궁금하죠. 그 해당 개인들은 왜 내 문건이 공개 안 됐는지 나는 모른다. 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나 지금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계속 기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검찰이 좀 폭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요 간부가 오늘 기자들한테 이제 불만을 토로했어요. 티타임 형식으로 말하자면 비공식 브리핑인 거죠. 이미 제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례적 이유로 법원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그 취지에 따라 이미 제출을 다시 요청했는데 답을 못 받았다. 알아서 내줄 수 있으니까 압수수색 하지 마라 라는 건데 알아서 줄지 안 줄지는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쪽 윤리감사관실은 우리는 모른다 이러고 있고 그리고 국가기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한 건 역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특정 판사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줬는지를 보려면은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안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영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가 애초에는 검찰 수사에 이게 이미 제출 형식으로 적극 협조하기로 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아주 비협조적이라는 거예요. 그나저나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심의관실에서 무슨 국가 기밀을 다루나요? 그 판사에 대한 걸 국가 기밀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조사받기 싫다는 거겠죠. 지금 김명수 대법원의 이런 대처에 대해 가지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청와대, 국정원 이런 데도 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어요. 압수수색은 물론이죠. 또 구속 이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언론에 대해 가지고도 발부된 적이 있고요. 청와대는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하러 가니까 청와대가 거부하고 이렇긴 했었죠. 그런 것도 충돌도 있고 했죠. 예. 이 판사도 국민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고발되면은 수사 받아야 돼요. 이 면책 특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00번을 양보해서 그러면은 자기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뭐 밝히든지 그것도 아니고 뭐 징계 조치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요.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초기에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는 막 판사들이 이제 공개리에 규탄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 가지고는 별로 말씀들이 없으세요. 뭐 내부에서 이제 의견 전달을 잘 하고 있다면은 그건 이제 다행인데 지금 법원이 뭐 사법부의 신뢰가 이제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려가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무너져가고 있죠. 거기다가 이거 네. 바깥에서 못 들여다보게 하면은 신뢰가 유지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철저한 조사, 뭐 처벌, 과거하고의 단절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뭐 오죽하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삼권 분립에 뭐 어떻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원이 이런 식으로면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검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개혁하라는 게 또 보통 법원 판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뭐 명분이 생기겠어요? 자기들도 법대로 안 하는데. 지금까지 행동으로 봐서는 갑자기 법원의 수가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선의로 해석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적 충원을 하고 인사 교체를 해가지고 물갈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신영철 대법관이 그 서울지방법원장일 때 그 재판 관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처벌이 안 됐지 않습니까? 처리가.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대법관 그대로 마치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죠. 이번에 뭔가 책임질 사람들을 법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묻는 행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법원 행정처장 했던 대법관 오늘 퇴임하셨죠. 정년 퇴임이죠. 네, 퇴임하면서 이제 뭐 사법부의 신뢰가 걱정이다. 또 이런 이제 점잖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대로 가서는 사법부는 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